어려운 투쟁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들 팟캐스트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또 좋은 말씀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제도 김문수 지사님 모시고 아무튼 그분이 살아온 과정과 정치 철학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당은 아무튼 이해할 것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단호하게 또 메시지 보낼 때 보내고 좀 유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커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주천 최고위원님은 하여튼 우리 대한애국당의 애국정책전략위원회 오셔서 그동안 많은 연설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수 우익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과거에 보면 많은 지식인들이 자유한국당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전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매일 뵈는 분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972년도에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템플 대학의 미국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논문은 1998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쓰셨습니다. 사학 박사를 받으셨고 원광대학의 평상 재직하다가 교수협의 회장도 하시고 또 대한민국 현대사학회라든지 자유민주학회 회장 등 많은 활동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보수 우익이 특히 이승만 박정희 연구 쪽에는 많은 업적을 갖고 계신 보수 우파 이런 거 아십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조금 못 다들은 그 주사파 이야기 주변 사상의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듣고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돈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이제 애국당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자유민 87 체제와 주사파 정권을 해서 끝내려 했는데 뭐 이강국 김수임이 러브스토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약간 3천으로 빠져버렸어요.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9시 반까지 됐지만 가보니까 다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이건 뭐 1시간 반 이상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하니까 오늘 뭐 딱 1시간만 제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주사파라든가 이런 문재인 같은 괴물 정치인 이것이 하늘아침에 하루만에 우두커 뚝딱 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역사 인고 속에서 자유민주 체제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진지를 구축하면서 이 독버섯 암세포처럼 30년 이걸 키워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금 집을 삼키는 이 일촉즉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이 정권이 아웃됐을 때 과연 어떤 대안의 리더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는 누구며 그런 인물을 어떻게 양성해 갈 것인가? 애국당원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리가 공백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또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 깊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차헌법이 이게 말썽꾸러기 헌법입니다. 87 체제가 이런 부차헌법은 여러분 아마 다시 한번 한다면,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행정고시 공부한다고 주저넘게 하다가 연탁 가서 마셔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런데 그때 헌법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다시 이번에 봤는데, 이거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헌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주어야 될 그 주는 혜택 20몇 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이 국가에게 봉사해야 될 미덕이라든가 봉사 헌신에 대한 것, 그죠? 그런 것이 한 10개, 20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 개인 간에, 국민 간에 밸런스가 취해져야 이 공동체는 국가 속에서 개인도 살고 국가도 융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무한정 해주는 게 24가지. 그리고 국민들은 납세 의무, 남성은 병력 의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당명을 이제 바꾼다는 말 나오지만 이번 당명을 보니까 행복당,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당도 있다는 말 제가 슬쩍 들었어요. 오죽하면은. 이런 상태의 헌법 구조를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은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외국 같은 선진국가는, 미국 같은 나라는 계속 국민들로 하여금 단련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 계속 그 주적을 꼬릅니다. 냉전체제는 소련이었고, 지금 미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세 나라가 있죠. 중국,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북한이에요. 저 주적을 없애야 된다고 정치가들이 계속 그걸 꼬르고 하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안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 적을 무찔러야 되겠구나 해서 정치가는 국민들을 목표를 가지고 계속 부지런하게 뭐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조 대표님하고 애국당에 고마운 것이 이 늙은이를 갖다가 일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 예? 이게 삶의 보람입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위기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과제를 줬지 않습니까?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 공산주의를 없애라.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메시지가 정책에 담겨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뭐 잘 사니까 뭐 경제 시민인데 뭐 좀 돈 좀 주면 어째 뭐 그렇게 아주 나태하게 숙지라는 게으른 국민에게 저는 하늘의 징벌이라고 봅니다. 주사파 정부 등장하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이 주사파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통일할 때까지 우리 애국당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국가 재건, 그다음에 북한의 자유민주 통일에 내진을 해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 집회 때 한상수 의원이 뭐 소련 무너진 게 71살, 2살 되니까 이리저리 나이가 계산하니까 북한도 이게 곧 망하는 게 아니냐. 물론 북한은 썩은 고목나무죠. 근데 나무가 썩었을 때 그 고목나무가 이걸 쓰러지려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사각 떨어지듯 기다리면 고목나무가 나무 저거 쓰러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밖에서 태풍을 불거나 도끼도 찍어버려야 되죠. 그래야 그 고목나무는 70만이라도 당장 쓰러진다 이야기예요. 외부의 폭풍에 의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날의 국제 정세라는 것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지금 문재인 씨가 미국 가서 백악관에 가가지고 지금 이분거 대안가 해가지고 이래저래 했었는데 문재인을 야단을 안 쳤습니다. 야단을 안 치고, 왜냐하면 이제 국내의 그 정치 보복, 박근혜 대통령 정치 보복이라든가 구금이라든가 이런 국내 정치가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내정 간섭으로 비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만 그래서 놀래가지고 문재인 씨가 무기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봉합을 했던 거예요, 문제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한미동맹 네가 내 편이냐 중국이나 북한 편이냐, 이제 양자택일을 하면서 이제 목조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그 과정 속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당신이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이든지 내년 10월 달이든 추석이든지 이거 안 풀어주면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그 동북아 정책 이런 큰 구도 속에서 트럼프도 작년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키신저가 이리저리 이제 전략 구도를 줬는가 봐요. 그럼 뭐 핵심 뭐냐? 북한의 핵 문제는 이거 우회해야 된다. 트리쿠션 알죠? 당구치면 트리쿠션. 북한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폭격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폭탄도 비싸고 사람도 죽을 수가 있고 뭐 이래가 있으니까 고사작전입니다. 둘러치기. 트리쿠션이라는 게 트리쿠션 어디로 문제 다 말아 때리느냐? 응? 아까돌이 중국이라는 두동돌 때리단 말이야. 중국을 아까돌이 치면은 중국이 아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고리가 떨어진단 말이야. 아까도 당구처럼. 그래서 인도 태평양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빼놓고 중국, 북한을 미국이 90% 포위망을 완전히 구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지금 작년 붙은 지가 벌써 2년 아닙니까? 인데 하웨이라고 정보통신 관계 이게 이제 제품을 전 세계에 구입하다가 미국에서 여기서 그 정보 첩보 이게 있다가 이게 발각이 나가지고 노발대발하고 그 사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어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웨이 제품을 쓰지 마라. 지금 이 미국 그 대사가 지금 미국 갔고 또 저 폼페이오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하웨이 제품 쓰면 앞으로 긴밀한 정보 관계는 이제 없는 줄 알아라. 그것이 뭐야? 그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요? 6월 28일, 27일, 28일 지금 일본에서 동경에서 회담하죠. 그거 해가 아마 미국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모양이라요. 미국 그쪽에서 대통령이. 근데 이것이 이제 한미동맹을 결판을 내느냐,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양자택일을 지금 강요한 상태입니다. 그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24시간 불 켜놓고 있는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 강경화 외무장관은 미국에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로 직언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내려와든지 주사파의 허수아비 대변인 노릇을 외무장관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미국이 이 주사파 정권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당신들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해라.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시절 오면서 이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케네디 행정부 속에서 10년 이상을 미국이 쪼아댄 게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동북아에서 일본하고 같이 가라. 그것이 내부도 좋고 너도 좋고 내부도 좋고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가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한 뒤에 그걸 받아가지고 한일협정 회담 타결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를 잘 살게 된 거예요. 안정적으로. 우리는 한미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북한 봅시다. 김정은이가 이 시진핑하고 4차례 5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시진핑이가 뭐 북한도 온다고 하는데 중국으로 볼 때는 미국이 모가지를 꽉 쥐어온단 말이에요. 그 대항할 힘은 없고 죽을 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귀찮은 말썽꾸러기 그래도 김정은 아닙니까? 말썽꾸러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의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하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김정은이 빈손으로 기구를 했는데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또 빈털터리 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잘만 이렇게 북한을 죄면은 우리는 북한을 죄이고 미국인 중국을 죄이면 이거 내년엔 뭐 얼마 안 가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썩은 고목나무는 밖에서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요. 태풍을 치든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저거 저절로 쓰러지겠지? 언제 쓰러집니까? 북한 동계는 벌써 10년 20년 전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왜 안 쓰러졌느냐? 남쪽에서 돈이라든가 뭘 자꾸 국민 몰래 뒷구멍에서 갖다 주기 때문에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가도 그렇고 뭐 토일비도 그렇고 자동차 세금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국민 보험도 그렇고 예? 신문이 짝소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을 보는 눈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정권을 정치하는 수단은 히틀러 방식입니다. 합법적인 비합적기 해가지고 히틀러가 횃불을 쫙 두고 해가지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협박을 했거든요. 우리 지금 촛불 들고 협박한 거 알죠? 문재인 정부하고 헌법재판소 협박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팔땡한 거 아닙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그 수법을 담았고 권력 정치에 민심을 얻는 방법은 돈입니다. 무상실이죠. 지금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30만 원 주는 게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50만 원 준다 하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이 50만 원 써서 뭐 하겠냐고 그래 한탄한답니다. 이렇게 돈을 자꾸 주니까 청소년 실업수장이니 뭐니
돈을 풀어가지고 민심을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수법이에요. 근데 그건 경제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정적을 때려잡는 정적 적폐청산 수법은 1917년 레닌 볼셰비키 공산당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언론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라든가 이런 지향점이라든가 최종 목표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월남식 공산화 단계를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월남 공산화의 전략인 민족끼리 우리끼리 해가지고 한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베네수엘라 바이마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뭐죠? 러시아, 독일, 베트남, 베네수엘라 이 네 나라에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에서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작전 쓴 게 이게 지금 주사파 정권이에요. 얼마나 악독한 말입니까? 그러면 이 네 나라들의 결정적인 거는 반미 아니면 전쟁이죠. 이 네 나라가 이런 수법을 해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망했는데 그거는 반미 노선을 취했고 결국은 경제를 잘못해서 경제를 사회주의 정책을 해서 경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그래서 망한다는 이야기, 이런 수법을 쓰니까 그런 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안토니오 그람시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보충을 하자면 지식인의 역할. 정당은 지식인 시민사, 지식인들, 지식인 그룹하는 시민사에 정당이 여러분 축구 이번에 저 3대를 졌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 작전 문제가 있었다 보는데 이번에 뭐 축구는 뭐 좋아하지 않지만 중앙에 정당이 갑니다. 전진합니다. 근데 레프트 윙, 라이트 윙에는 뭐요? 그 양익 있지 않습니까? 레프트 윙, 라이트 윙에 그게 시민단체라는 이야기. 지식인 그룹하고 시민단체가 레프트 윙, 라이트 윙으로 해가지고 그 돌격하는 정당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인 담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람시가 천재냐 하면은 1837년 죽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 한 70년, 80년 전에 이탈리아 같은 파시스트 나라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 시대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당도 많지만 시민단체도 많은데 이때 이미 그람시는 지식인의 역할과 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 이 사람은 자본주의 국가, 산업화가 꽤 발달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달성될까의 전략 점수를 연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에서. 그래서 이 선진국가의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게 되는데 두 가지로 해요. 지도력이라는 게 강제 권력에 의한 지배 형태가 있고,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행정권에 강제로 해가지고 지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권력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권력은 시민사회, 부자지 계급에서의 권력 획득은 시민사회와 정당과의 이런 합쳐가지고 설득과 지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건 공산주의 사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정당도 우리 당도 크려면은 이 논리에 하면은 시민사회하고 연대라든가 소통, 저는 그란시 이걸 보고 굉장히 그걸 느꼈어요. 그런 점이 있고, 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자지 계급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느냐, 이런 겁니다. 강제력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보편화시키고 대중의 동의를 획득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했다. 이런 하는 이 부르자의 헤게모니가 계속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면 왜 주다파 정권이 보수 자유진영이 보수 좌익들에게 권력을 넘기느냐? 그러면 대중에게 뭐예요? 대중에게 보수 우익들이 자유진영이 자신의 세계관을 보편화시키지 못하고
대중의 동의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중의 동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어지러뜨지게 해가지고 촛불을 든 사람들, 문재인 지지자들이 40%, 그리고 나중에 지난번 2012년 선거에서는 얼마 있었습니까? 문제가 48%, 49%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이건 작용하는 게, 이게 뭐 20%도 아니고 48%하고 박근혜 대통령 51%인데, 거의 선거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정희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뭉쳐가지고 투표장 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간신히 특권해가지고 51%, 그게 51%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우익들은, 자유진영에서는 사실은 비상을 걸었어야 돼요. 대중들의 설득에 박근혜 후보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야기가. 그런 것이 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람시에 있어서 그 시민사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시민사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생산관계 영역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복합체로 이해되는데, 문화적 복합체. 그람시가 이야기한 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공산혁명이 성공하려면 투표행위죠. 투표로 가서 도장을, 공산당이 좋다는 투표를 찍게 하려면 문화 권력을 장악한, 문화 권력 헤게모니로죠. 문화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영화라든가 서적 출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방송, 언론, 이런 것에 진지를 구축해서 머릿속에 내수를, 국민들의 내수를 불구스름하게 해야 된다. 근데 어젠가 저 집에 가서 보니까 강호동이가 아직 나오대요. 난 저 은퇴한 줄 알았어요, 강호동이가. 근데 아직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강호동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미쳐서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막 침실질 흘리고 봐요. 그러면 요게 뭐냐 이야기죠. 그게 강호동이가 우리 국민 대중들에게 앞이라는 문화죠. 문화의 수준이고 문화의 콘텐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것도 TV 프로가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ABC 등급해가지고 각 클래스마다 자기가 원하는 프로를 ABC 등급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떤 TV 토론, 미국의 TV를 틀면은 북클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수준 높은 책에 대해서 냉전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뭐 전쟁이라든가 수준 높은 것부터 토론으로 그건 아니지만 뭐 C급 가면 연애도 하고 뭐 이런 뭐 러브니 먹고 자시고 하는 C급 대중들을 이야기 상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선진국가는 말하자면 대중문화가 있고 고급 문화가 뭐요? 방송에서 같이 조화된 어울리가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 골프도 지금 채널이 2개인가 3개 되죠. 골프. 예?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뭐 하고 보면 여러분 한번 텔레비를 보면은 내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의 과제를 주면서 국민 청소년들에게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어떤 나라인데 그 드라마를 보고, 이 드라마 영화라는 것이 한 편의 명저 책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현재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한 편의 강연,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사극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드라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속에서 그 문화 권력이 찌드는 문화 권력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이야기예요. 완전히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람시가 우리에 주는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 그러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화 이 권력을 건강한 문화 권력으로 그 적폐 청산, 예? 청소해야 된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각 분야에서 이 적폐 청산의 그 찌끄레기들을, 붉은 찌끄레기들을 굉장히 청소를 해야 이 나라가 정상화 될 수 있다. 눈치 수사권 정도만 끌어들여가지고 나라가 정상화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자들 결혼하고 애 안 나오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헌법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토털 패키지로 봐야 되겠다. 토털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인 우리 교육부터 해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40에서 55까지가 제가 문재인 정권을 골수로 지지한 세력이라 그러는데 그게 15년짜리 아닙니까 벌써.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이 나라가 바르게 정상화될 것인가. 하루아침에 로마가 세워진 것도 아니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도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 나라를 다시 리빌트 재건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이거는 솔직하게 말한다면 기약이 없다. 그렇게 각오를 해야 우리는 단기간에 그래도 끝낼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람시는 이 좌익들이 5.18 세력들이 전두환 정권에게 82년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풀려났습니다. 5.18 세력들이. 그래서 나중에 8.7-6월 항쟁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6월 항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18 운동호 세력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에 있었겠습니까? 집에 안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그들이 원하는 좌익의 진지를 구축했겠죠. 그 진지 구축에 진지에 있는 겁니다. 마누라는 집에서 돈 벌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광화문 광장이 우리의 진지예요. 예? 이 진지에서 뭐예요? 우리는 구국의 의지를 세우고 구국의 프로그램을 사고 구국의 아카데미를 여는 것이다. 이게. 저는 이 모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쓰러졌었고 피를 흘리며 여기서 당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복수라는 것은 그분의 개인의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하겠을 때 이거 뭐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애국당에서 생각해서 보니까 자유민주 체제의 몰락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인신 고통은 공동운명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운명체. 우리가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말씀을 못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좌익들이 우리보다 앞선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시민단체 결성을 김대중 시대 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오시오 하면은 대기업들이 몇 억씩 몇십억씩 갖다 바친 거 알죠? 그래서 시민단체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뭔 약점 있는 거 그래 돈 많이 갖다 주세요. 대기업들이. 올해 요새 혼돈잖아요. 대기업들이. 근데 그 다음에 정당. 여러분 국민들이 일반 태극기 국민들이 정당을 할 줄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랐는데, 막 정당이 뭔가 정치가 뭔가를 알 때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좌익들은 언제부터 했느냐? 2001년 군자산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민노당, 무슨 민노당이라든가 이런 거 이석기 같은 통일당 이런 사람들이 정당을 정당의 중요성을 어떻게 시민단체만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도 애국동 여러분들도 여기 정당 활동을 하고 저도 여기 정당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학문으로 길거리에서 이 으쌰으쌰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당을 만든 거예요. 자, 87년 9차 헌법은 노조공화국이라 할 만큼 노조원들의 헌법으로 노조원들의 권리를 굉장히 보장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찡글찡글해. 그런데 두 번째 누구를 보호해 주느냐? 정당 있죠. 정당이 권리가 헌법의 조문에 잔뜩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떠들어도 청와대를 넣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애국당에 있어서 전화가 제가 학교에 있으면 뭡니까? 당장 전화가 와요. 이주춘 교수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막 총장실까지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예? 총장실에. 조교한테도 말이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지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애국당 참 힘셉니다. 제가 한 번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원장 이런 말하면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야, 참 저 많이 컸습니다 진짜. 이 애국당 참